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혹시 지지율이라고 보세요? 유가죠. 유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가장 이제 두려운 숫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지표겠죠. 뭐 회복을 하다가 왜 거꾸로졌냐는 것은 이란 전쟁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이제 대통령이다. 뭐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더 나쁜 것 하나는 이란에서 그대로 이제 지금 철수를 했다고 그러면 역시나 타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 경기, 타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아마 잠을 못 들게 하는 가장 두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전쟁의 길이는 이거 시진핑이 결정한다고요. 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석유 가격의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란을 정말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숨은 중재자가 중국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고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전쟁의 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흘러간다고 보고 계세요? 뭐 그러면 하나마나한 종전이 되겠죠. 그러나 그 호르무즈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문제는 네. 이란과 어느 정도 합의를 끝내지 않고서 그냥 간다는 것은 호르무즈를 이거를 이란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뭐 중동 에너지 뭐 유통량의 거의 뭐 40%뭐 70% 가까이 그쪽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달러 패권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이것은 에너지 이슈가 아니고 네. 이것이 달러 결제 자체가 그럼 통과하는 것은 위안화 결제만 통과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이란 마음대로 하게끔 그렇게 하는 합의나 또는 종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군사 패권,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 이게 한 줄에 끼이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온다고 하면은 미국이 과연 군사 패권국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전 세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마쿠 협상이라는 게 이제 뭐 언더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 그 체면 있게 태각을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양보. 네. 뭐 그렇다면 이란은 반대급부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지도자의 참수는 절대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바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정말로 뭐 누가 봐도 막가파인 트럼프가 정말로 석기 시대로 보내겠다. 이랬을 때 지금 그 이란의 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걸 결사항전하는 건 좋은데 결사항전했다가 못 이루는 지금 정권이 못 이루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 뭐 지금 정치권들도 국민들 9,300만 명의 시선 때문에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보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이제 종전 또는 휴전이 뭐 누구보다 더 절실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시간하고 지지율이 절실하고 이제 지금 이란의 집권 세력들의 경우들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 이제 이게 같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네. 변덕이 심하고 지금 예측 불가능성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합의나 협상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 혹시나 지상군 투입이라던가 여러모로 또 한 번 돌변할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둬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유학공항에 성조기가 덮인 미국 젊은 병사들의 관이 이게 내려오는 순간에 이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고 뭐 지지율은 지금 있는 30%가 아니라 2자나 1자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태를 만들 거냐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49%고 봅니다. 40%요. 49%. 49%.
어쨌든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 높은 가능성일 수가 있겠네요.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51%가 돼야 되는 거고 51% 밑은 다 이제 긍정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혹시 지지율이라고 보세요, 교수님? 유가죠. 유가. 그래서 뭐 아직은 지지율이라는 것이 7달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의 여력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그 뭐 투표를 하는 표심을 차지하는 것은 주유소의 영수증이죠. 거기서 4자가 지키냐 3자가 지키냐에 따라서 네.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4자를 찍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가장 이제 두려운 숫자.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지표겠죠. 네. 그래서 경기 지표가 뭐 회복을 하다가 왜 거꾸로졌냐는 것은 이란 전쟁 때문이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이제 대통령이다. 네. 뭐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더 나쁜 것 하나는 트럼프는 대단히 공명심이 강한 이제 사람이고 그랬을 때 남이 욕하는 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란에서 그대로 이제 지금 철수를 했다고 그러면 역시나 타코다. 그래서 이 타코라는 게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뭐 지칭하는 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정답이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 경기, 타코 이 세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아마 잠을 못 들게 하는 가장 두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가 정말 진짜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뭘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각도 있다. 이번 이란 전쟁은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전쟁의 뭐 정황을 체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이제 로비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의 맹주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깡패가 하나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좀 세게 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란을요? 그렇죠. 사우디에 이제 의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란에 대한 뭐 트럼프 개인적인 이제 혐오감, 반감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사후적으로 때려놓고 보니까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중에서 중동에서 하는 중요한 해랑 루트 중에 하나가 이란이 들어가 있고 또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의 한 13에서 15%가 이란에서도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때려놓고 봤더니 이게 중국의 1대1로나 석유 생명선의 10%를 끊어놓는 그런 결과가 된 걸로 보여지고 그것에 물론 이제 고려는 있었겠지만 이 프라이머리 타켓은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끊는다거나 중국의 영향력을 이걸 제거한다는 것이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정교한 전략가고 설계자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메이크 센스한데 그간에 지금 뭐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첫 번째 말, 두 번째 액션을 보면 뭐 그런 정도까지 플랜을 짤 이제 스텝들이 없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유럽에 아마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나토를 포함한 유럽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추운 겨울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못 사는 바람에 떨며 지냈는데 이거 지금 기름값 올라간다고 뭐 4년 동안 전쟁했던 러시아의 석유 수출 금수를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왜 이제 나토 국가들이 미국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하냐? 그리고 나는 뭐 마이 비즈니스 이건 이게 당신의 전쟁이지 나토의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이제 신뢰? 4년간의 그 나토의 고통을 이거를 정말로 뭐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플랜에 있었다기보다는 악수를 두고서 그걸 메우려고 거짓말하다가 또 거짓말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보면 벌집을 건드려 놓고서 머리 따라오니까 이제 마구 집어던지는 그런 현상이 났고 더 드라마는 사실은 이란이잖아요. 아니 봉쇄를 해야 될 이란의 석유를 유가 올라간다고
그거 수출을 풀어준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 정상적으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전쟁 이것은 잘 이제 갖춰진 정교하게 이제 만들어진 전쟁이라기보다는 뭐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그런 트럼프의 개인적인 사우디 네. 또 이스라엘 이런 쪽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자기의 지지율 하락을 뭐 역대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나라의 이제 지지율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뭐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이게 이제 여차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이게 다리 한쪽을 지금 집어넣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전쟁의 수혜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좀 같은 의견이십니까? 표면상으로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석유 가격의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고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중국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번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전쟁의 길이는 이거 시진핑이 결정한다고요. 그게 무슨 어떤 소리냐 볼 의미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려면 배고픈 병사는 위장이 빈 병사는 전쟁할 수 없어요. 나폴레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군수물자, 생활용품을 누가 공급을 하냐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란에 군수물자, 생활용품을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군수물자의 조달의 방법이 석유를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팔 수 없는 서방 세계가 아닌 중국으로만 수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란산 석유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로지스틱스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스톱할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에서 정말 상정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포탄이 없어서 이거 전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란의 싸구려 드론이 이것이 벌떼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고가 미사일을 쏘다가 이게 지금 재고가 다 바닥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이제 첨단 무기에 당연히 히토리가 들어가고 네. 저가 AI 드론도 거기가 이제 레이더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중위토의 전 세계 거의 90% 뭐 100%를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더 이상 이란 니들한테 히토리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이란의 마지막 무기인 드론이 이게 추가적으로 생산 공장을 쓸지라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히토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 두 가지 카드를 실제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을 이게 정말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숨은 중재자가 중국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이번에 아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뭐 회담하는 한 달을 늦췄지만 네.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트럼프의 체면을 세우고 이란을 이게 스톱을 시켰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센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명분을 이제 중국이 만들어주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센 거라고 하면은 중국에 요구할 만한 센 거라고 하면은 관세나 아니면은 미국산 AI 관련된 반도체들. 그래서 관세는 뭐 의미가 없고요. 관세는 이미 이제 25%가 그게 위협이기 때문에 15%로 전 세계가 다 물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반도체가 AI죠. 그래서 그것의 제한을 지금 완전히 막아놓은 것을 예를 들면 레가시를 풀어라. 네. 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당장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럼 미국이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했을 때 뭐를 얻어가지고 가야 이제 지지율이나 표가 또 미국의 이제 국민들이 잘 갔다 왔다고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바보야 경제야 경제 이슈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석유. 네.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팔았을 때 이게 답이 되고 두 번째는 콩이죠. 그래서 농산물을 중국에 팔면 되고 세 번째는 보잉입니다. 비행기죠.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예를 들어 보잉 500대를 사주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로서는 선거에 무지 도움되고 소위 말하는 오일벨트, 안벨트 이 세 개 벨트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이제 받아가려면 이게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회담의 한 달 연기가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협상의 균형추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카드를 이번에 쥐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헛발질이 만든 협상 테이블에 이제 시속 게임을 이제 미국이 그렇게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여러모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네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이 향후 미국과 이란전의 그 최대 변수,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저희가 보면은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뭐니 해도 하루가 폭파하냐 안 하냐. 그게 1순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에는 7개 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섬을 정말로 군대 보내가 점령하냐 안 하는 것이 최대 이제 변수인데 지금 저간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뭐 7천 명 보내고 5만 명을 직결시켰다고 하지만 이거는 소위 말하는 블러핑을 하는 그냥 협박을 하는 카드로서 이걸 한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이란의 석유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고 경제가 완전히 끝나는 건 맞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란이 가진 모든 이제 뭐 잔존 무기를 다 동원해서 벌떼 공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더 나쁜 것은 이란의 이제 그런 문제, 호르무즈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했을 때 유가가 얼마 갈 거냐. 네. 지금 120달러 정도를 이제 뭐 어퍼리밋으로 대충 예상을 하지만 200달러를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트럼프의 선거, 미국의 금리나 그냥, 네. 뭐 이것은 안 봐도 이건 비디오고 그것은 트럼프가 스스로 레임덕에 빠지고 선거를 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핫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럴 정도로 트럼프가 이제 무지막지하냐 뭐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전쟁 스탑 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이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재를 풀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의 과제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악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뭐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터보컨트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터보컨트는 사실은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더 늘려주는 기술이고 그것은 이제 그 심적인 샥을 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나올 얘기인데 네. 지금 이게 그 메모리 가격의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의 수요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HBM 가격은 뭐 일정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DDR 가격이 지금 6배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범용 반도체 그 DDR4, 5 쪽 이것의 이제 수급 부족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큰 수혜를 사실은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이제 범용 반도체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이제 장비를 이게 대거 만약에 이제 뭐 수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디램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요인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는데 뭐 6개월, 1년 만에 그 영향이 오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잠재적인 포텐셜한 리스크로서는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우리로서는 지금 터보컨트 얘기 자꾸 하고 무슨 투자 심리 얘기하고 외국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수급에 디램 수급에 외국인 영향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터보컨트 마찬가지로 그것은 연구 논문 하나지 그게 상용화되는 데는 2년, 3년 이상의 시간이고, 그러나 중국의 생산 캐파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더 고성능의 칩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억이 나네, 300억, 200조가 나네, 300조가 나는 이익 숫자 계산이 아니라 그 200조, 300조를 지금 투자해서 2,000조, 3,000조를 만드는 그 스킴을 지금 짜고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연구 논문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이거 어떻게 갈라 먹을래? 많이 안 주면 파업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그럴 때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로 20년, 30년 여기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만 작년 8월 이후에 불과 한 8개월 사이에 정말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늘렸냐? 신제품을 개발했나? 신기술을 개발했나?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로 태풍이 불어오는 입구에 서면은 돼지도 날아다니는데 딱 이제 우리가 그 케이스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면 다음번 태풍에는 이게 돼지가 아니라 하마를 날릴 수 있는 그 패를 지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얼마나 더 늘리냐. 그리고 생산 캐파를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캐파를 늘리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캐파를 늘리고 기술의 격차를 지금보다 한 2단계 정도 앞으로 간다고 하면 사이클이 어떻게 됐든 이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이게 AI 산업의 히토류가 중국이 첨단 산업의 히토류로 미국도 컨트롤 하듯이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히토류로서 이제 메모리 이제 이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도 협조해야 되고 정부도 협조해야 되고 기업도 협조해야 되고 이제 대학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천운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갈라먹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게 이제 굴러들어온 호박을 이제 밟아먹게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전 전쟁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건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